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백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수염 정리부터 해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의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일 것 같아서 평소에 하지 못하는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좀 바꾸려고 합니다. 수염 정리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정리해줍니다. 딱히 어딜 나가거나 누굴 만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분이 달려지니까 아침마다 꼭 만져줍니다. 그러고 나서 커피 머신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린 다음에 이제 영자신문을 읽기 시작. 네, 여기까지는 판타지에 불과하고요. 사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강아지 산책을 나갑니다. 사실 아기를 돌보느라 새벽에 거의 잠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휴직을 하게 되면서 알람과 방해금지 모드를 다 껐는데도 출근 시간이었던 7시만 되면 귀신같이 눈이 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노예 근성인가 봅니다. 산책을 다녀오면 육아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실 상시 육아 모드긴 하죠. 저희 부부는 나름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각자 눈치껏 알아서 움직입니다. 아이가 울면 한 명은 달래주고 한 명은 분유를 만들어 오고, 아기가 다 먹으면 트림을 시켜주고 또 다른 한 명은 정리를 한다던가 등 합의를 본 건 아닌데 나름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생아라서 밤에 자주 깨는데 함께 하니까 서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내 혼자서 아기와 강아지를 케어했었어야 됐는데 그랬다가는 산후우울증이 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준비합니다. 저는 주로 요리를 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냥 끼니를 때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밥도 교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우리는 밥을 교대로 먹는데 얘는 아내가 먹을 때도 먹고 제가 먹을 때도 먹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강아지 이야기를 하자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분명히 다짐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똑같이 사랑을 줘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생아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한테 신경이 더 쓰이게 되고 강아지에게 조금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휴직하는 동안 강아지도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루에 4번씩은 산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강아지 산책이 오히려 휴식 시간 같습니다. 육아가 힘들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통 우리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무언가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육아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아니, 있겠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것 같습니다. 아기가 2시간에 한 번씩 깹니다. 밥을 먹여야 하고요. 트림도 시켜주고 달래서 다시 재우고 중간중간 기저귀도 갈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시간에 잘 쉬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요즘 많이 느낍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책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아기에게 미디어 노출은 최대한 늦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누구보다 OTT, SNS에 중독된 사람이었는데 이참에 미디어 디톡스를 하려고 SNS도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딱히 할 게 없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회사 북런인도 한 달에 한 권 간신히 했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3번씩 읽는 것 같습니다. 역시 회사와 거리를 멀리하면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울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표현하긴 힘들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긴 해도 이 아이의 반복되는 생체 리듬에 제 하루가 종속되어 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한 명이 독방 육아를 하고
다른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밤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 먹고 계속 싸고 계속 자는데 저도 이 사이클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쪽잠으로 자야 하기에 교대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아이는 배앓이 때문에 밤 12시에서 1시 사이가 되면 자지러지듯이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1시간 이상 지속되곤 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한 아빠라 그런지 이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지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뭘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행히 제 아내는 의연한 사람이라 그 순간도 엄마의 힘으로 이겨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재미를 위했던 지출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필수 고정비만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정부 보조금들이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여유입니다. 출근하지 않고 육아만 전담하다 보면 때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주변을 산책하곤 하는데 평소에 누리기 힘든 평일 낮 시간에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주말이면 붐비는 쇼핑몰도 아주 한적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에는 멸종위기종이라고들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이런 농담이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분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출산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 그 중간 어딘가 즈음에 서 있는 저희 가족은 양쪽의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사실 어쩌면 낳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요즘의 세태를 공감하는 반면 오직 아기가 저의 삶에 찾아옴으로 인해서만 느낄 수 있었던 행복들에 대해서도 알면 좋지 않을까요? 무엇이 원인인지, 어디서부터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누구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아마 모두가 하나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직 회사 조직에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쉽사리 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길 잘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안 했으면 육아를 못 해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육아를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느낍니다. 영원히 완성하지는 못하겠지만 완벽한 미완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빠들이 육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주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